예, 앞에 기자회견이 수년이 돼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 죽는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Democracy dies in darkness.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또 그리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이야기하는데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 신분인 저도 우려를 하는 판에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정권은 소위 곳곳에서 이틀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최근에 있었던 배재고등학교 사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 문제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이, 이 응원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배재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을 6개월 출전 정지를 시켰죠.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가자 스타벅스 가자, 또 그 옆에서 탱크데이라는 발언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까? 여러분,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누가 판정을 내렸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개별 기업에서 홍보 관련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라는 이 개별 기업의 이름이 5.18을 모욕한다고 어느 누구도 확정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에게 6개월간 출전 금지를 시켰는데 심지어 이 학생들에게 5.18을 모욕할 생각이 있었느냐 질문을 하거나 서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권리로 이 학생들에게 가자 스타벅스 가자라는 이 표현이 5.18을 모욕할 생각이 있었니? 라고 물어볼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응원을 하면서 그 표현을 했던 것뿐인데 탱크데이라고 발언한 것도 있었다고 하지만 누가 어떤 권리로 이 학생들에게 너는 또 당신은 5.18을 모욕할 생각이 있었니? 라고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어떤 확정적인 범죄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6개월 출전 금지시켰습니까? 정보통신망법 발효가 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 정권은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 정권인데 법이 발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대체 스타벅스라는 단어 하나가 5.18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가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은 5.18을 모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제 뒤에 서 있는 이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 무도한 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 한 개개인의 머릿속에서 멈출 뿐입니다.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와 자유아시아 변호사연대 대표 김자원 민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유럽 DSA를 모본으로 한 디지털 검열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의 약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몇몇 악성 게시물이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직접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규제의 틀을 만들고 플랫폼이 삭제와 차단을 집행하며 사실확인단체와 분쟁조정기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 즉 DSA식 규제 모델입니다. 겉으로는 자율규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더 많이 지우고 더 빨리 차단하고 더 넓게 계정을 제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우리가 삭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플랫폼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단체는 전문적 판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경험하는 결과는 하나입니다.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제한되며 수익은 차단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밀려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아시아 변호사연대와 함께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의 변호사들과 학자들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의 법률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이미 대한민국 시민들과 청년들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법이 대한민국에서 정착되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허위 정보 대응과 온라인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유사한 디지털 검열 구조를 도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검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열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플랫폼, 사실확인단체, 분쟁조정기구가 각각 일부 역할만 담당하지만 그 전체 구조는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검열체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은 정치적 논쟁과 권력 비판의 영역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풍자와 시민적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완전한 증거를 갖추고 이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진실은 시민의 문제 제기와 공개 토론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은 먼저 묻게 됩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이 말을 해도 안전한가? 바로 그 순간 표현의 자유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허락한 말만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고 의혹을 제기할 자유가 있으며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즉각 유예되고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공론장이 감시와 신고와 삭제의 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규제 개념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라는 것입니다. 곧 정부의 입맛대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 맞다면 법과 제도는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지 자유를 억제하는 억제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치적 논쟁, 정책 비판, 의혹 제기, 사회적 쟁점에서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나 정부 정책 비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부터 허위 조작 정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시민들은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의심을 가진다면 국가가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국민들이 음모론을 가진다면 국가가 해소시켜주면 됩니다. 의심까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낙법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세운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면 다음은 국민들의 어떠한 자유를 빼앗아갈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혐오,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보다 더 넓은 영역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법안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너무 모호합니다. 무엇이 비판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최근 배재경 학생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치 및 언론계가 나서서 비판의 결과 6개월 출전 정지가 되며 아이들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모 방송인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모호한 기준의 사회적 질타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도, 성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도,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누군가는 혐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불명확하면 가장 먼저 입을 닫게 되는 것은 바로 저희와 같은 청년들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원래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취업도 걱정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SNS에 글 하나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이 말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침묵하는 청년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청년만이 만들어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 토론하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사회입니다. 오늘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바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같은 이유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나라보다 서로 다른 생각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분명히 막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모호한 기준만큼은 반드시 신중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청년 세대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불법 점포 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공익적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의와 공정을 배웠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와 그것을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이 공공기사는 예산 낭비 의혹이나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가 표현의 일부가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려 하겠습니까? 청년이 침묵하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활동가, 언론인, 평범한 시민 누구든 최대 5배 손해배상의 위험 앞에서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형사처벌로만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험만으로도 시민들의 입은 충분히 닫힐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까지 함께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이 법은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표현으로 인한 손해는 본래 그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면 표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혹시 손해배상 당하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의견 표명 자체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의 무게는 청년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세대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배상 가능성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발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됩니다. 더욱이 기성 언론사나 정당에는 법무팀과 조직적인 대응 자원이 있지만 정치적 의견 하나 남기고 싶어 하는 평범한 청년에게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댓글 하나, 게시물 하나에도 법적인 다툼과 거액의 배상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면 결국 법률 자문을 구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자유롭게 말하고 평범한 청년은 침묵하는 불평등한 여론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는 소수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증받으며 성장하는 무명의 개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의 정치적 견해는 처음부터 완성된 논리가 아니라 말하고 반박당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은 바로 그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말 한마디에 인생이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를 심어주며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기회 자체를 빼앗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특정 세대를 겨냥한 조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 청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짓누르는 조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여섯째, 이 법은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등을 통해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가 기사, 영상, 캡처, 카드수, 댓글 형태로 반복 유통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떤 정보가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이용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언론, 유튜버,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 원이라는 과징금은 표현을 바로 담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담론 자체를 동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조항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그 이면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최대 10억 원이라는 과징금의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10억 원의 과징금이나 벌금은 주로 대기업의 심각한 독점규제법 위반, 대규모 환경 파괴 또는 중대한 금융범죄 등이나 부과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보의 반복 유통이라는 행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사용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과징금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행정 제재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정보를 리트윗하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퍼나르는 행위로 개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이용자는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공분, 정보 공유 혹은 단순한 재미를 위해 정보를 유통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준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국가적 겁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유튜버나 중소독립 언론사, 시민단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인정된 정보를 다시 유통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정보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포맷에 지나는 최초의 정보가 텍스트 기사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군가는 핵심만 요약해서 카드뉴스로 만들고 다른 누군가는 AI 음성을 입혀 쇼츠 영상을 제작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를 캡처하여 밈으로 소비하거나 게시물의 댓글로 응용합니다. 어디까지가 동일한 정보인가? 법원은 이 수많은 변형물 중 어디까지를 법원이 금지된 바로 그 정보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문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한 것만 처벌할 것인가? 두 번째, 내용의 80%만 유사해도 처벌할 것인가? 세 번째, 해당 허위 정보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게시물도 기계적인 필터링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러한 모호성은 결국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갖게 됩니다. 코에 거는 코걸이, 귀에 거는 귀걸이, 시계 처벌이 가능해지며 이는 필연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반 대중은 특정 정보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포털사이트나 SNS의 현재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결한 정보 리스트가 팝업으로 뜨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난 어떤 정치인의 스캔들이나 기업의 비리 의혹을 오늘 처음 인터넷에서 접한 평범한 직장인이 그것에 분노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과연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뒤늦게 정보를 접한 선량한 시민입니까? 법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이자 정보통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모든